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쉬운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 정전기 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전기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스태틱이니까 정지해 있다, 변화가 없다라는 상태죠. 그걸 얘기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하가 정지 상태에 있어서 흐르지 않는 전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정전기의 반대말은 동전기가 되겠고, 얘는 쉽게 얘기해서 전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정전기 유도라는 건요, 유도라는 거는 원격 작용입니다. 뭔가 닿지 않고 이제 멀리 떨어져서 뭔가 작용하는 말인데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자, 대전체라는 게 있습니다. 대전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왼쪽 상황에서 보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띈 물체가요,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요, 자, 마이너스하고 여기 금속에 있는 마이너스들은요,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다가옴에 의해서 훌렁힘, 청력을 받아서 반대쪽으로 이제 이렇게 쏠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적어지고, 그럼 마이너스에 비해서 플러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도체에서의 이 오른쪽 부분요, 플러스가 우세할 거고, 도체에서 왼쪽은 마이너스가 우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를 띠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정전기 유도는요, 이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요 대전체를요, 치우면요, 원래 상태로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외부의 변화, 즉 대전체가 있을 때만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여기에서 대전체가 이렇게 갈 때요, 여기 원자핵은요, 플러스를 띄웠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옛날에 원자 모형을 그려보면요,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플러스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전자는 이렇게 겉에서 이제 돌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플러스 원자핵은요, 이제 중성자나 양성자가요, 전자보다 1800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얘는 외부에서 이렇게 대전체가 오더라도 움직이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금속이라는 건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금속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속은 도체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금속을 예를 들면 금속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은 뭐냐면요, 플러스 원자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요, 전자들이 이제 원자과 전자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안쪽 궤도에 속박된 전자는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 없는데, 요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일렉트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자가 이제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대전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자기는 청력을 받아가지고 대전체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대전체가 플러스라면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여기에 전자들이 많이 없는 왼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띠겠죠. 자, 그래서 정전기 유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자유전자가 움직이고요,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현상인데요. 자,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유전분극은 뭐냐면요, 보통 유전체 또는 유전체를 부도체라고도 하는데요. 자, 부도체에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는 그런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매우 낮은데요, 자유전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원자핵이 너무 강해서요, 전자가 매우 강하게 본딩, 속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속박되어 있어서 자유전자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얘도 대전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고전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행성 모형으로 하면요, 대전체가 없을 때는 플러스 원자핵 주변을 마이너스 원자핵이 이렇게 궤도 운동을 할 겁니다. 근데요, 이런 식으로 대전체가 이렇게 오게 되면요, 얘가 전자니까요, 청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궤도가 약간 찌그러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현상을 보고 유전분극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즘에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구름 오비탈로 얘기하는데요. 그 오비탈도 이 대전체 때문에 약간 옆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요, 유전 분극이라는 건요, 예시를 들면요, 물 같은 경우는요, 부도체이긴 한데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요, 얘네들은요, 부분 전하를 이런 식으로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풍선을 마이너스로 대전시켜서 이렇게 가면요, 물줄기가요, 얘의 이제 외부 대전체에 의해서 반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게 됩니다. 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 분극이 있고요. 유전 분극은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요, 축전기 같은데 요 사이에 뭔가 물질을 채워 넣을 때 부도체 같은 걸 씁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유전 분극이 이제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머리카락 같은 거를요, 그 책받침 같은 거로 문질러서 이렇게 갖다 대면요, 머리카락이 책받침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유전 분극의 일부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체는요, 부도체는 아니지만은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유사하게 쓰이고요. 엘렉트릭 폴라리제이션은 이제 분극 현상을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궤도가 찌그러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